있었던 이항기 어떤 거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유관 검사를 한번 보셨을 때 특이사항이 없다 하게 되면은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키 스위치를 ON으로 하셔갖고 액정 패널에 에러 코드나 여태까지 못 봤던 문제점이 발생되는지를 한번 가볍게 봐주세요. 만약에 뭐 에러 코드나 이런 게 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러 코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용 설명서 뒤쪽에 보시게 되면 액정 패널 에러 코드에 대한 모음집이 나와 있어요. 시동을 걸었을 적에는 엔진 회전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시면 안 돼요. 엔진이 오랫동안 시동이 되지 않았을 때 엔진 오일이 보통 밑에 오일팬 쪽으로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 시동을 걸었을 적에는 오일 펌프에서 엔진 오일이 압송이 돼가지고 각 회로마다 유난히 되려면 일정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약 30초에서 1분 정도로 양기 운전을 해주셔야지만이 엔진 오일이 정상적으로 각 회로에 순환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 시동을 엔진 회전수를 올려주셔갖고 각 부의 작동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시동을 걸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약 30초 정도를 기다려 주신 다음에 엔진 상태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부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핸들을 조작해서 가볍게 자,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번에는 19부를 상승 하강 각부 작동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특이점이 없으시면은 이제는 엔진 오일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앞쪽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항기의 앞쪽 보시면 이제 본네트가 있는데요. 그 본네트 쪽에 센터마크를 뒤쪽으로 앞쪽으로 제껴 주시고 본네트를 가볍게 들어 주시면 센터마크에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연료 필터는 유관으로 우선적으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셔 갖고 오염이 되시게 되면은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는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탱크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유수 분리기가 들어 있어요. 유수 분리기는 밑에 보시면 적생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관으로 수분이 혼입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생이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유수 분리기를 분해하셔서 수분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엔진 오일은 여기 보시면은 게이지가 있습니다. 게이지가 삽입식이기 때문에 그냥 당겨서 게이지를 깨끗한 천으로 닦아 주셔갖고요. 삽입식은 게이지를 끝까지 꾹 누신 다음에 빼서 오일량을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상한선보다 아래 있으시면 정상입니다. 엔진 오일이 실질적으로 이게 삽입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삽입을 안 하고 오일량을 모자르다고 보충을 하시게 되면은 머플러에서 흰 연기, 백연이 나오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심하면 너무 많이 보충이 되면 엔진에 심각한 파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엔진 오일은 삽입하셔갖고 상한선이 넘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 필터는 이쪽에 카바가 있어요. 카바를 분해하시고 보시게 되면 지금 하얀색 보이시는 필터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 필터는 유관상으로 보셨을 적에 파손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파손이 없다 그래도 그 교환 주기는 최초 50시간 교환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200시간마다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최초 50시간, 100시간마다 교환을 해주시고요. 엔진 오일 이외에 필터 한 번 교환해 주시면 딱 맞습니다. 농민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필터 교환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오, 있죠. 엔진 오일 필터를 분해했을 때 그 안쪽에 기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링이 있어요. 보통 이제 농민분들이 그냥 하실 때 그거를 그 오링에다가 돌리실 때 마찰이 없게 오일이나 그리스를 살짝 발라서 조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조립하시게 되면 조립하는 과정에 오링이 씹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씹힘이 발생되면은 쉽게 기밀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일 누유가 발생이 돼요. 오일 누유가 발생되면 그거는 엔진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립하실 적에는 오링 부분에 가볍게 엔진 오일을 발라 주셔가지고 꼭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션 오일은 게이지가 잘 안 보여요. 앉은 상태에서 발을 가볍게 벌려주시면은 이때 카바 중간 부분이 보입니다. 카바 중간 부분을 우측으로 제껴주시면 미션 오일 게이지가 있어요. 그럼 미션 오일 게이지를 손으로 풀으셔가지고 게이지도 보게 되면은 눈금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의 오일 양이 이 상한선 안에만 들어있으면 되는데요. 근데요, 이거는 아까 엔진 오일이랑 게이지가 다르게 생겼네요. 아, 예. 게이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플러그 타입이 있고 지금처럼 나사식이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식이다 보니까 끝까지 삽입해서 점검을 하셨는데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나사식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볍게 나사를 조이지 않고 눈 상태에서 게이지를 보셔서 오일량이 지금처럼 검출이 되는지 찍히는지 봐주시고요. 지금 안에 게이지 적정량으로 들어있으면 다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미션 오일은 그럼 언제 한 번씩 갈아야 될까요?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엔진 오일하고 마찬가지로 최초 50시간, 그 다음에 1년 빨리 쪽 시간이 도달되는 대로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최초 50시간에 교환해 주시고 350시간에 교환해 주시고 650시간에 교환해 주시고 300시간 주기로 교환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은 펜벨트인데요. 펜벨트는 장력이 정상인지 아니면 육안으로 보셨을 때 벨트가 손상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장력은 앞쪽에서 가볍게 보시면은 벨트가 보여요. 엄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약 10kg의 힘으로 눌렀을 적에 처진량이 10에서 15mm인데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농민분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엄지 손가락으로 몸을 펴진 상태에서 그냥 손만 눌러서, 그래서 장력이 정상적으로 지금 아주 좋은데요. 이 정도 장력만 나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누르면 정상으로 보면 되나요? 네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손톱, 엄지 손톱을 봤을 때 엄지 손톱이 약 10mm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이 한 마디면은 10에서 15m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엄지 손톱에서 새끼손가락에 한 마디 정도 들어간다 보면은 지금 보시면 약 10kg의 힘으로 눌렀을 적에 약 10에서 15mm 장력이 나오면 정상입니다. 에어클리너 이항기가 물에서 작업하는데 에어클리너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항기가 물에서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은 농로도 다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논에서 습전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잘못해서 이항기가 빠짐이 발생되면은 이쪽에서 물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마개로 막아져 있지만 이쪽으로 흙물이 에어클리너 입구 쪽으로 빨려서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클리너는 일일 점검 사항인데요. 혹시 습전 작업을 했다, 그래도 만약에 빠진 것 같다, 그러게 되면은 에어클리너 앞쪽에 보시면 버클이 있습니다. 버클 두 개를 열어 주셔갖고 커버를 먼저 분리해 주시고요. 안에 에어클리너 필터가 있는데 필터를 빼셨을 적에 에어클리너가 오염이 됐는지를 안 됐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만약에 습전 작업을 하시면서 에어 필터가 흙물이 들어와서 오염이 되면은 그 에어클리너는 반드시 교환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게 없이 먼지만 육안으로 많이 있다 하게 되면은 에어로 청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에어클리너 청소를 하실 때는 이 바깥쪽에서 에어건으로 해서 불어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에어건으로 안쪽으로 두셔갖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청소를 해주시고요. 자, 에어클리너 청소가 끝나시게 되면은 에어클리너 안쪽에 먼지가 흡착돼서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볍게 닦아주시고 에어클리너를 뽑으실 때 보시면 링이 빨간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에어클리너 꼽아서 선이 안쪽까지 쑥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요. 커버를 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위에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위에 부분을 가서 버클을 가볍게 해주시면 고정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에어클리너를
네, 이렇게 확실하게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냉각수는 앞쪽에 보시면은 보조 탱크가 있어요. 보조 탱크에 보시게 되면은 게이지가 로우, 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수는 하한선하고 상한선 사이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지금처럼 살짝 오버되는 건 상관이 없고, 만약에 하한선보다 냉각수가 낮게 했을 적에는 수돗물을 노하고 풀 사이까지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돗물만 넣으면 되나요? 네, 실질적으로 왜 수돗물을 보충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일반적인 지하수는 철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엔진 안쪽에 물잡기들이 녹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동액이나 아니면 수돗물인데요, 부동액은 조금씩 판매하는 게 없기 때문에 보조 탱크 보충은 수돗물만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항기는 라디에이터가 쉽게 오염될 리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팬벨트, 에어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전 작업을 하게 되면은, 빠지게 되면 흙이 튀어 올라와서 라디에이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관 검사를 하셔가지고 라디에이터 앞쪽에 흙 같은 거가 꽉 차여 있다, 이물질이 차여 있으면 에어로 바로 부으시는 것보다 이것도 깨끗한 수돗물로 한번 불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A sustainable future. Yanmar.